좋습니다. 예, 아직은 임지에 지금 부임하지는 못한 거죠? 네. 오늘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지난 20년 이상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현재도 그러한 도도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어쩌면은 객체인 동시에 대상인 동시에 또 어쩌면은 주체가 돼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생각도 드실지도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감내해야 될 사회 조류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속에서 초임 검사로서 내가 임지에 부임을 할 때 향후에 이 도도한 어떤 변화의 강물 속에 나는 어떻게 이 사태에 검사로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발 동동 걷고 발목까지 그 강에 물을 댈 것인지 아니면 강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처연한 마음으로 옆에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강물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강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도도한 강물에 헤엄을 쳐서 맞은편까지 다다를 건지 그건 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아니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노사 분규 현장이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1차 벤더 하청업체인데 유성기업사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전문회사인데요. 실적도 좋고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최근에 매출 실적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10년 동안 아주 악성적인 노사 분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노든 사든 어느 편을 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10년부터 약 한 6, 7년 동안 우리 검찰은 그 악성 노사 분규장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통해서 기소를 명령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기소돼서 처벌도 받았습니다. 노총은 사측이 일부 파업에 대해서 직장 폐쇄로 대응하고 제2노조, 제3노조를 만들면서 결국은 노조를 파괴하는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위반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측은 악성 노조가 만들어짐으로써 제1노조가 만들어짐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법원은 일관된 판단을 했습니다. 형사판단, 민사판단 할 수 없이. 그 와중에서 우리 검찰은 역할이 없었습니다. 역할은 없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7년 동안 역할이 없었습니다. 왜 역할이 없었을까요? 우리 검사들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식견이 부족하거나 철학이 부족해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소위 공안부라고 얘기하는 우리 검찰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는데 공안부라고 얘기하는 소위 조직 문화 속에 또 다른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안부는 흔히 말해서 그런 겁니다. 대공,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과감없는 처단, 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또 노동사건을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사건이 뭘까? 노동사건이 뭘까? 예.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노동법들이 만들어지고 근로기준법들이 만들어지고 노동 3권이라는 전 세계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소위 노동 3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커다란 혁명의 물줄기를 합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서방 국가들의 공통된 합의사항. 당연히 그것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보호받지 않으면 결국은 법과 제도로서 보호받지 않는 노동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우리는 근대 현대사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판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안전판으로서 우리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될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현실에 임해서 우리 검사들이, 우리 과거의 공안부가 과연 그러한 노동 3권의 보호를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해왔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우리 검찰이 그 노동 3권을 진심으로 보호해주느냐. 사유재산권의 보장, 개인의 신체의 자유, 또 반부패, 국가기관이 청렴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선상에 있는 또 다른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우리 검찰은 어떤 시각으로 봐왔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검찰은 대개 노동을 탄압을 했으면 했지 보호해주지는 못했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2022년 지금도.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외부 인사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검사장 인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난 70년간의 우리가 충분히 국민의 요구,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 질문에 대해서 외부 충격을 통해서 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장관으로서 재임하면서 못지않게 우리 검찰의 조직 안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그동안의 인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전화드린 일선 고검장들 중에 장관님, 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는 어느 한 고검장님의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내부적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밤새워 고민을 거듭했고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검찰의 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는 것은 외부 인사인 내가 또 여러분들이 혹은 일부가 그렇게 보듯이 정치권 인사인 제가 외부에서 강한 임팩트를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것이 어쩌면 일방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꾀한 그러한 시도와 설계는 매우 유의미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을 통해 인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가 꾀하는 변화와 유연성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대검의 새로운 시각, 노동인권의 감수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들을 양성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이제 2022년에는 보호하고 관심을 둔다. 궁극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들, 전 세계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1년 사망자에 거의 육박하는 850여 명에 이르는 노동제의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떨어짐으로 죽고 끼임으로 죽고 또 발생했습니다. 죽어가는 그러한 산재 근로자의 절반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다른 대안기구로서 할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결론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제안했고 총장께서 정말로 120%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전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간 좀 모양새가 구겨지긴 했지만 좀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웃지도 않고 이것이 발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수용되는 것.
우리 검찰 70년 역사에서 대검의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검사들을 양성한다.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오늘의 이 강화가 한 8, 90명 되는데요. 여러분들 단 한 명이라도, 단 두 명이라도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오늘의 이 얘기가 가슴 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나는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검사의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ILO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야 될 그러한 자료들을 챙겨보고 이것도 검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어. 하지 못했어. 그런 전문성 있는 검사들을 양성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 최근에 세상에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채 완공도 되기 전에 벽면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서 일하던 인부들이 5명은 실종되고 1명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당차량이야. 불과 몇 달 전 그 광주 그곳에서는 같은 업체가 철거하던 건물이 세상에 날벼락처럼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가지고 행인 버스에 있던 무고한 시민 9명이 압사했습니다. 그 9명의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러한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을까요? 이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검사들이 분노하면 누가 분노합니까? 분노해야 돼. 그것이 곧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고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 검사들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임 검사 여러분들이 새로운 국제적 조류에 부응해서 대한민국의 문명사적인 변화에 부응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간단없이 비타협적으로 반부패에 앞장서는 검사가 될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그 중에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어떠한 게도 내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는 현대 복지국가 사회에서 급속도로 되고 있는 양극화 사회에서 빛은 없고 오로지 그림자만 있는 그러한 가족의 파편화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을 나는 보호해주는 검사가 될 거야. 나는 부모를 외국인으로 뒀는데 그 부모가 낳은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주의를 속인주의를 취하는 대한민국의 법령상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등록조차도 못하고 사람인지 국적은 없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실종돼 버린 그 아이의 국적을 회복해 줄 거야. 아니 그 아이의 주민등록을 대신해 줄 거야. 뭐 이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그래서 그 모든 게 백가정명으로 고르게 평가받고 고르게 인사해서 발탁이 되는 그런 검찰 조직 문화를 기대해 봅니다.